안녕하세요. 역학 전문가 덕영입니다. 오늘은 이제 갑에 대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갑. 갑.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우리가 이제 사주에서 갑이죠. 예. 근데 이제 갑 그러면은 여러분들 물상을 뭘로 생각하세요? 큰 나무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보통 그렇게들 가르치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이 좀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갑은 이제 그런 게 아니죠. 갑은 큰 나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갑은 우위로 솟구치려고 하는 분출의 기운을 말하는 것입니다. 갑이라는 것은 이게 또 지지가 아니고 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형이상적인 요소. 그 사람의 그 에너지가 그렇다는 거죠. 그 사람의 에너지, 그 다음에 사고, 기상, 스타일, 성격 이런 게 이제 갑을 닮았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출하는 기운인데, 분출하는 기운은 어떻게 해요? 위로 이렇게 상향하려고 하는 기운을 말하는 거죠. 위로 상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위로 뿜어내고, 뭔가 용출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갑의 어떤 상징성입니다. 절대로 갑을, 그러니까 아름드리 나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이제 사주 해석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갑은 그래서 오행적으로 목인데, 목이 있어야 뭔가 이제 뚫고 나가는 힘이나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의 에너지가 이제 생기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도전 정신이 이제 강한 거죠. 그러니까 도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그 빛을 발휘하게 되죠. 예를 들면은 20대 사회 초년생들은 모두 이제 갑목과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 세상을 향해서 이제 발돋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용기도 있어야 되고, 뭔가 그런 도전 정신, 그런 것들이 있어야 이제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사회에 처음 첫 발을 내디딜 때, 그럴 때 어떤 그 에너지,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굉장히 희망이 가득 찼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좀 두려움 반, 뭐 이런 것도 있었을 것이고, 그랬으리라고 봐요. 그렇지만 어쨌거나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과 저는 이제 같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가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세상을 향해 용기 내어 도전하는 이제 그런 정신이 바로 갑목입니다. 그래서 갑목은 끊임없이 개혁하고 혁신하는 정신을 말하는 거죠. 끊임없는 도전은 미숙한 것, 그 다음에 부족한 것, 이런 것들을 능숙하게 만드는 인간의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갑목이 팔자에 있어서 또는 갑목운이 왔을 때 그게 이제 살아 움직이게 되면 그 사람은 이제 실패에 대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물론 실패가 두렵지 않은 사람은 없죠. 그렇지만 갑목이 있다면 그 사람은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끊임없이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실패도 하고 시행착오도 겪고 이러면서 이거는 하면 안 되고 이거는 하면 좋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서서히 이제 선별이 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남들보다 훨씬 많은 어떤 시행착오를 겪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런 시행착오 과정을 겪은 다음에 비로소 뭔가를 이제 어느 지점에 도착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종착하게 되는데 그 종착하는 지점을 봤더니 아무도 없더라.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은 그냥 달려왔는데 나중에 봤더니 자기는 이제 혁신적인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왜냐면 아무도 안 간 길을 자기 혼자 갔기 때문에. 그래서 갑목은 우두머리 기질이 되고 앞서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하면 을목도 있지만 을목은 갑목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갑목하고 을목하고 이제 똑같이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그게 이제 똑같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실제로 해석할 때는 그냥 목이다 뭉글려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학문적인 큰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갑목과 을목이 뭐 어차피 뭐 똑같은 목인데 비슷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같은 동네 사는 사람들은 다 똑같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하고 비슷한 생각이다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같은 마을 산다고 성격이 다 똑같고 다 좋고 다 나쁘고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 각각의 개성이 다른 것처럼 갑목과 을목은 분명히 뭔가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글자적으로 구분을 해 놓은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이제 천간 지지도 아예 구분을 무너뜨려 가지고 가불이나 인묘나 이런 거까지도 그냥 목은
무군이 천간으로 오면은 뭐 처음에 반은 좋고 지 반은 안 좋고 처음엔 좋고 나중엔 안 좋고 지지로 오면은 처음엔 나쁘나 나중엔 나쁘고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해석을 해버리는데 그것까지 이제 천간 지지까지 그렇게 뭉뚱그려 버리는 것은 진짜 사주를 정밀하게 보기를 포기한 것입니다. 을목에 대한 비교는 이제 다음에 을목을 할 때 좀 구분해서 비교 차이를 좀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요. 또 이제 갑이 기토하고 이제 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갑기 합이 되면 토가 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예, 선생님, 갑하고 이게 기를 만났기 때문에 다 토가 된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받는데, 그거는 이렇게 예를 들을게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면은 남자가 여자가 되나요? 예, 그래서 갑기 합은 토가 되나요? 이 말이나 남녀가 결혼하면은 남자가 여자가 되나요? 또는 여자가 남자가 되나요? 또는 둘 다 중성이 되나요? 뭐 이런 얘기, 이런 질문하고 좀 같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얘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남자는 남자대로 있고 여자는 여자대로 그대로 있죠. 그렇지만 어떻게 됩니까? 두 사람만의 공통적인 또 다른 목표가 생기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합치는 게 갑이 예를 들면 남자고 기가 만약에 여자라고 하면은 갑과 기가 만나서 합쳤는데 토가 나왔어요. 그러면 뭐 여자가 되는 게 아니고 토라는 두 사람만의 목표점이 생겼다. 그런 것이 생겼다. 그러니까 2단계에서 3단계의 방식으로 상황이 변한 것이지 그게 뭐 갑이 없어지고 갑의 역할이 사라지고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을경합이나 병신합, 정림합 뭐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고요. 누가 처음에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해서 변한다 뭐 이렇게 한 얘기는 뭐 뇌피열로 얘기한 것 같고요. 그런 어떤 학설들 때문에 그게 이제 어떤 사람이 그걸 책에다 써가지고 또 그거를 또 전파하고 그러니까 이제 처음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가르쳐 주는 대로 애우다 보니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고 그런 과정이 이제 퍼져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다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잘못이 있다면 그 책을 쓴 사람, 처음 그 말을 한 사람, 그 사람이 잘못인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다시 정정해 드립니다. 예, 천간의 합은 무언가로 둘이 만나서 이렇게 합해서 그 성질 자체가 변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과 저것이 만나서 공통의 새로운 목표를 지향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갑목은 그러면 이제 정의가 어느 정도 됐으니까 그럼 갑목은 맨날 똑같냐? 그렇지가 않죠. 사주라고 하는 건 원래 본시 글자가 아니었잖아요. 우주를 보고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의 현상을 보고 우주도 자연의 현상 중에 하나니까 그걸 보고 이제 만든 것인데 그러니까 이 자연을 갖다가 뭔가 후세에게 전해줘야 되니까 글자로 남긴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글자의 생명력을 불어넣어야 됩니다. 내가 그 글자를 보면서 그 글자의 생명력을 불어넣어야 되는데 그것을 그냥 맨날 똑같은 그냥 아름드리 나무다, 그냥 목이다, 갑이다 이렇게만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면 그거는 죽은 해석이에요. 자, 살아있는 해석은 거기에 자연의 이치가 딱 담겨서 그 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계속 그 목을 달리 보는 게 살아있는 방식의 사주풀이를 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자, 목이 봄에 태어났어. 봄의 목은 자기 계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의 기질이 가장 목으로서의 모습이 가장 뚜렷한 것이고 가장 적극적인 것이고 가장 현실적인 것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것들을 내가 그것을 그냥 해보는 거죠. 예를 들면은 아기가 앞에 이렇게 뭐 신기한 게 있어요. 꽃이 있어요. 그러니까 꽃을 이렇게 어떻게 돼요? 꺾어보죠. 이런 행위. 예. 갑이에요. 그러나 그 아이의 마음에서 어떠한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그거에 대한 순수한 궁금증이죠.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강하죠. 그렇지만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아요. 딱 필요한 만큼만 그러니까 애들이 그러니까 내 호기심을 채우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버리죠. 새로운 것에 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알아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봄의 목은 완벽한 이해타산적인 목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순수한 자기 경험, 순수한 자기 욕망 이런 것들을 그냥 실현해보고자 하는
예, 그런 뜻이 있는 거고, 순수한 자기 생각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려고 하는 그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봄의 목은 도전 정신이 굉장히 강한 거죠. 우리가 아까 설명한 목의 그 도전 정신, 혁신, 개혁, 시도해 보려고 하는 노력, 이런 것들이 이제 봄의 목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한다면, 그럼 이제 여름의 목은 이제 여름이기 때문에 양기가 착 퍼져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분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게 화라는 시간 속에서 목이 있다. 화라는 시간은 굉장히 세속적이고 물질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막 먹고 살기 경쟁을 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때 목이 있다? 그러면 자신의 뜻을 그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억지로라도, 예, 남을 억눌러서라도 내가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사회적인 욕심으로 이제 발휘가 되고, 난 절대 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이기기 위해서는, 예? 내가 꺾이지 않기 위해서는 무슨 수를 써더라도 내가 이긴다. 이렇게 이제 처신하는 게 여름의 목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해타산가 크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매우 경쟁적이고 치열하고 거칠고 폭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을의 목은, 가을이라는 계절은 원래 창조의 계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실험의 계절이지. 근데 가을에 목이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그 당장의 이해타산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가치 있고, 그 다음에 사랑하고 좋아하는 일들을 만들어가고 그것을 경험하고 추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어요. 가을의 목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보통 이제 그 현실에 있는 일이 아니고, 보통 저기 멀리 이상적인 것이나 자신의 어떤 로망의 형태로 많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을의 목은 그게 내면에서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뭔가를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경험하고 새로운 것들을 이렇게 해보고, 내가 그동안 이렇게 못했던 거, 이런 거 나 한번 해보고 싶어. 이런 일을 이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내면과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남하고 싸울 일이 없죠. 예를 들면 혼자 막 음악 듣는 걸 좋아해요. 그러면 혼자 음악을 듣고 있어. 그럼 누가 싸울 일 있나요? 혼자 그거 듣고 행복해. 엊그저께 제가 홍대 나갔더니 그 땡볕에 어떤 젊은 친구가 하나 서가지고 나시를 하나 입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혼자 막 이렇게 춤을 춰요. 아무도 안 쳐다보는데 그냥 그 사람은 그냥 그 자체로 좋은 거예요. 누가 그것을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자기 내면의 것들을 충족하기 위해 추진하는 여러 가지 일들, 여러 가지 행위들, 이런 것들과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굉장히 미래지향적이고, 그 다음에 현실에는 없는 거고요. 현실에 또는 안 맞을 수도 있는 거고요. 예, 지금은 조금 이렇게 사람들이 전혀 관심 갖지 않은, 근데 나는 되게 관심이 많아. 이런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을 알아가고 추진하는 목이 바로 가을의 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겨울의 목은 뭔가 어떤 문제를 발전시키고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계속 진보하고 진화하고 거듭하기 위한 목인 거예요. 그런데 겨울이라는 계절 자체가 보면은, 겨울이라는 계절을 보면 춥고 황량하고, 겨울이라는 해자축의 또 시간은 어두운 시간이에요. 만물이 다 잠들어 있고 고요하고, 예? 캄캄해서 보이지 않는 시간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간목을 써. 그러면은 겨울의 간목은 어떻다? 매우 창조적이겠죠. 그러니까 남들이 생각 안 하는, 남들은 볼 수 없는 것들을 겨울의 목들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은 이제 어렵다고 생각하는 일, 야 그게 되겠어, 야 그거 되게 힘든 일이야, 야 그거 좀 어려울 거야, 이런 것들을 현실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걸 막 노력하고 연구하고 준비하고 공부하고, 이런 것이 겨울의 목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엉뚱해 보이고, 남들이 볼 때는 그 사람을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해하기 힘든 면이 있고, 그렇더라도 나는 그것을 극복하고 뭔가 짠하고 나는 새롭게 사람들에게 선보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이제 되게 강한 거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힘들든 어렵든 묵묵하게 이제 전진해 나가는 것이 겨울의 이제 간목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겨울이었다가 이게 봄으로 탁 나갈 때 드디어 이제 그 사람이 생각했던 그게 현실로서 탁 구현이 되는 시간이 비로소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겨울의 목은 굉장히 이제 그 끈질긴 지구력으로 자신의 목적과 성과를 이뤄낸다. 그래서 겨울의 목은 당장에는 이익이 없으나 장래에 또는 미래에 굉장히 이익이 될 만한, 멀리 바라보고, 수는 이제 뭔가 어떤 것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아주 먼 미래, 장래를 보고 움직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겨울의 목도 우두머리 기질이 상당히 많이 있다. 다만 여름의 갑과 봄의 갑과 다 우두머리 기질이지만 그 목적은 다 각각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행동도 다르고 추진하는 방식도 다르고 형식도 다르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그냥 목을 아름드리 나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보다, 또 갑을 그냥 목이다, 추진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이제 계절적 상황을 하나를 집어넣었더니 다양한 생각으로 또 변화가 느껴지시죠. 자, 이렇게 이제 공부하는 게 음양오행식으로 사주를 공부하는 방식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갑목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음양오행 사주는 이렇게 죽어있는 사주가 아닌 살아서 움직이는, 글자가 살아서 막 자연과 어우러져서 매번 볼 때마다 그 형식이 달라지는, 이런 방식의 사고를 갖게 하는, 사람을 이해하는 사주풀이가 바로 제가 말하는 음양오행식 사주고, 그 이론을 이제 정립한 게 지천명리라고 제가 이름을 지어놓은 학문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갑목에 대한 말씀을 여기까지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을목에 관한 내용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운데 고생들 많으십니다. 마치겠습니다.